여러분,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구조,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중국의 전승절, 즉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은 매년 9월 3일, 일본의 항복을 공식화하며 중국에서 국가적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날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항일전쟁이 승리,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함께 기념하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중 간 역사 인식에 공감대, 경제적 실리 추구, 그리고 북핵 억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용외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다는 경계심을 품게 했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정권 틀 내에서 실리와 한미동맹, 경제협력을 앞세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균형외교, 국익자주, 그리고 미중 사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외교적 이벤트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수정권의 전승절 참석은 동맹 틀 내의 실리외교로 읽힐 수 있지만 진보정권이 같은 선택을 하면 한미동맹 이탈, 중국 경도, 민주주의 가치 후퇴로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무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맞서 전작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기억을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 그리고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한국 기업과 은행의 지분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글로벌 자본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글로벌 자본의 신뢰와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다면 상황은 단숨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작권 회수, 한미동맹 약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안보 환경이 불안해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글로벌 자본은 망설임 없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원화 가치의 급락, 주식, 채권 등 한국 자산의 대규모 매도, 외국인 투자 자본이 급격한 이탈, 국가 신용등급 하락, 대외 자금 조달 비용 급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감소, 실물 경제의 연쇄적 위축까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과거 IMF 때는 돈이 필요해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글로벌 자본이 스스로 한국을 떠나는 현상 즉 코리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 변수와 미중 경쟁, 그리고 한미 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에 투자된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계 시장의 돈은 냉정하게 떠나버릴 것이고 그 여파는 단순한 금융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경제적 안전판과 외교적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